예, 그러면은 오늘 그 마지막 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그 첫날하고 둘째 날에 이어가지고 그 첫날은 서브 서킷 레벨에서의 그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기법들 이제 그리고 그 간략한 그 센서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개관을 봤었고요. 그 둘째 날 어제는 그 CDS를 이용을 해서 그 노이즈를 어떻게 저감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이제 그 피리어딕하게 움직이는 그 스위칭되는 그런 회로들의 그 시뮬레이션 그 노이즈 해석 기법들 혹은 뭐 피리어딕하게 움직이는 회로들에 대한 AC 심이라든지 뭐 스테빌러티라든지 등등 그런 그 시뮬레이션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CDS하고 더불어서 그 저주파 노이즈들을 저감하는데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그 초퍼 안정화 기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퍼 안정화 기법은 그러니까 초퍼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 노이즈와 시그널의 밴드를 서로 가른다라고 그러니까 항상 노이즈가 많은 구간을 피해 다닌다. 시그널이 노이즈가 많은 구간을 피해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편합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일단 그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형적인 그 초퍼 시스템은 그 외부에서 입력이 들어오면은 처음에 모듈레이터를 거쳐가지고 어떤 그 초퍼 프리퀀시로 모듈레이션을 거쳐서 어떤 증폭 체인을 거칩니다. 증폭 체인을 거치고 그 뒤에 다시 디모듈레이션을 거쳐가지고 출력으로 신호가 나오게 되죠. 그때 여기에 어떤 노이즈가 들어온다고 치면은 이때 여기 이 증폭기 자체를 봤을 때 증폭기 자체의 이 노이즈의 주파수 성분들은 이렇게 그 저주파 쪽에 플리커 노이즈가 강하고 고주파 쪽에는 서멀 노이즈 성분들이 도미넌트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 그 노이즈 코너보다 더 높은 주파수로 FC를 그 모듈레이션을 시켜주게 되면은 우선 이 초퍼 회로의 그 기본적인 가정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주파 노이즈를 저감한다라고 하는 게 초퍼 스테빌라이제이션의 목적인데 그때 저감하려고 하는 노이즈가 회피하려고 하는 노이즈가 이 밖에서 들어오는 노이즈가 아니고 밖에서는 그냥 시그널만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밖에서도 물론 시그널과 노이즈가 함께 들어오긴 하지만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그널과 노이즈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에 들어오는 성분들은 전부 다 시그널이다라고 가정하고 이 회로에서 초퍼 회로에서 피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 회로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서멀 노이즈 및 플리커 노이즈 성분들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초퍼 회로들의 그 가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 나중에 오후에도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 노이즈 컨트리뷰터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금방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 스위치들은 일단 본 강좌에서는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 초퍼 이 모듈레이터들을 이 곱하기 표시들 이 초퍼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른 문제이긴 한데 저희가 쓰려고 하는 이런 센서용 회로들에서는 대부분 패시브 믹서를 사용을 합니다. 패시브 믹서를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스위치 4개를 가지고서 서로 신호의 방향만 바꿔주는 그런 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노이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거의 패시브 소자에 가깝게 그냥 스위치로 온오프만 담당해주기 때문에 거의 노이즈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물론 아날로그 멀티플라이어 길버트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아날로그 멀티플라이어들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좀 그 자체로도 전력 소모도 있고 인풋 레인지도 제한이 좀 되고 비선형성도 있고 등등의 문제들 때문에 이제 패시브 믹서 사이즈가 작기도 하고요. 추가적인 전력 소모도 거의 없고 약간의 하모닉들로 인한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그래서 스위치 4개로 이루어진 패시브 믹서를 주로 사용을 할 건데 이제 패시브 믹서의 경우에는 일단 노이즈는 거의 제네레이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초퍼 회로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선은 입력 시그널이 들어오면은 어떤 입력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V인이 들어오고 이거를 뭐 FC라고 하는 주파수로 모듈레이션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 사인파 뭐 고배 공식 그거 기억나시죠? 사인 A 곱하기 사인 B는 뭐 2분의 1 코사인 A 플러스 B가 나오고 A 마이너스 B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성분들을 곱하면은 그러니까 항상 모듈레이션을 시켜주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면은 여기 그 입력으로 들어오는 주파수를 여기 곱해지는 주파수로 더한 거 하나가 있고 뺀 게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입력으로 입력으로 이런 성분이 들어왔다. 주파수 축에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여기가 지금 입력 시그널의 그 주파수 스펙트럼이라고 보면은 그리고 여기가 그 FC였다고 치고요. 여기가 그 초퍼의 주파수였다고 치면은 두 개를 곱한다. 두 개를 곱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은 여기 이 F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 여기 이 캐리어 주파수는 거의 나오진 않게 되죠. 물론 피드수가 있긴 하지만 이 FC를 기준으로 해서 이 좌우에 사이드 밴드로 여기 이만큼의 간격이 여기가 F인이었다고 치면은 간격이 F인만큼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FC 더하기 F인, 여기는 FC 빼기 F인이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 뒤에 그럼 여기에는 여기에 나오는 주파수 성분들은 여기에는 FC 더하기 F인 성분이 있고 FC 빼기 F인 성분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지금 원래는 이제 굉장히 센서 신호니까 굉장히 느린 신호를 초퍼 주파수로 모듈레이션 시켜서 위로 이제 그러니까 보통은 뭐 쉽게는 그냥 DC, AC 혹은 뭐 베이스밴드하고 그러니까 여기 모듈레이션 되기 전 신호들을 DC 신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저주파 신호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뭐 베이스밴드 신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때 이 신호를 위쪽으로 FC 근처로 원래는 굉장히 낮은 주파수 쪽에 있었는데 이거를 고주파 쪽으로 고주파라고 하면 이제 여기 FC, AC 대역으로 높은 주파수 쪽으로 올리는 과정들을 모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첫 번째 인풋 초퍼를 거쳐가지고 낮은 주파수 대역을 높은 주파수로 올리는 과정을 모듈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그러니까 AC로 올라갔다가 다시 DC 대역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디모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듈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제, 그럼 여기 모듈레이션 된 대역에서는 F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 사이드 밴드로 F인이 뜨게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똑같이 FC를 곱해주게 되면은, 통신에서는 이런 회로들을 그러니까 통신에서는 이런 회로들을 싱크로너스 모듈레이션, 싱크로너스 디모듈레이션, 그러니까 AM 회로 중에서 싱크로너스 디텍션 회로들이라고 부르고요. 혹은 전통적으로 회로 분야에서는 이런 식의 회로들을 락인 앰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들 초퍼 스테빌라이제이션의 다른 이름들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FC 더하기 F인에다가 또 FC를 곱해주면은 여기에서도 두 가지 성분들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 FC 더하기 F인에다가 사인 FC 더하기 F인에다가 사인 FC를 또 곱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때도 두 가지 성분이 나오게 되죠. 두 개를 더한 거 FC 더하기 F인 더하기 FC. 그러니까 하나는 두 개의 주파수 성분을 곱하면은 하나는 더한 거, 하나는 뺀 게 나오게 되니까 FC 더하기 F인 더하기 FC에서 EFC 더하기 F인 성분이 하나가 나오고요. 하나는 FC 더하기 F인 빼기 FC 해서 그냥 F인 성분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FC 빼기 F인 성분에서도 FC 빼기 F인 성분에서도 곱하기 FC를 하면은 이때도 EFC 빼기 F인이 나오죠. EFC 빼기 F인이 나오고 그리고 또 마이너스 F인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원래 아래쪽에 F인
있었던 이런 그 입력 시그널이 여기에다가 이런 FC 성분을 곱하게 되면은 나오는 성분들이 F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좌우 사이드밴드로 여기 이 성분은 FC 빼기 F인, 이 성분은 FC 더하기 F인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이 모듈레이션 과정이고요. 디모듈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똑같이 이제 여기는 좀 더 멀리 쪽에 그 뒤쪽에다가 그리죠. 여기하고 여기에서 여기 중간이 지금 FC고 이게 FC 빼기 F인이고 이게 FC 더하기 F인이면은 여기에다가 또 똑같이 FC를 곱해주면은 나오는 결과물은 이제 EF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FC 빼기 F인 더하기 FC 그럼 EFC 마이너스 F인이죠. EFC 마이너스 F인 여기 이만큼 간격이 F인인 EFC 빼기 F인하고 FC 빼기 F인 빼기 FC 하면 마이너스 F인이 나오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F인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FC 더하기 F인 더하기 FC 하면 EFC 더하기 F인이 나오고요. EFC 더하기 F인이 나오고 FC 더하기 F인 빼기 FC 하면은 F인 성분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이때 여기 지금 저주파 쪽에는 F인 플러스 마이너스 F인 성분이 있고 곧 EFC를 기준으로 해서 EFC 마이너스 F인, EFC 플러스 F인 성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잠시 이제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러니까 주파수 입장 이게 뭐 싱글 사이드 밴드를 볼 거냐 더블 사이드 밴드를 볼 거냐의 얘기인데요. 너무 학부 때 DSP나 시노미 시스템에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그냥 다른 관점에서 주파수의 부호를 생각을 좀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파형이나 이 파형도 이게 1Hz였다고 칩시다. 이런 파형이나 아니면은 그래서 이 파형도 사인 2파이 1t라고 치고요. 이거의 반대 페이지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파형은 사인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t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죠? 혹은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마이너스 사인 2파이 t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 어떤 모든 임의의 파형들은 DC 성분 더하기 사인파 더하기 코사인파의 조합들로 표현할 수 그게 푸리에 시리즈 혹은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사인파나 코사인파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사인파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주파수가 그냥 앞으로 꺼내주면은 사인파의 앞으로 꺼내주면 마이너스 주파수도 그냥 주파수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간에 주파수가 1Hz든 마이너스 1Hz든 간에 둘 다 그냥 주파수는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쵸? 그냥 사인 1Hz의 앰플리튜드가 뒤집어진다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코사인파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2파이 1t나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1t나 똑같은 거죠. 그쵸?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든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파수의 경우에는 그냥 절대값으로 생각하면 된다라면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파수에서 마이너스 F인이든 플러스 F인이든 다 그냥 F인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초퍼 회로에서는 싱글 사이드 밴드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즉 여기 마이너스 F인으로 내려와 있는 것들도 그냥 여기 이 양수 주파수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얘도 그냥 다시 DC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래쪽은 무시해도 별 상관없고요. 물론 이제 더블 사이드 밴드를 다 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저희가 다룰 때는 싱글 사이드 밴드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원래 슬라이드로 돌아와서요. 자, 여기서 이 시스템을 이제 이런 여기로 FS라고 하는 시그널이 들어오고 첫 번째 초퍼를 거쳐가지고
FC라고 하는 첫 번째 초퍼를 거쳐서 이제 증폭을 거치고 다시 FC를 거치고 다시 FC로 디모듈레이션해서 출력이 나간다. 여기가 이제 A배만큼 증폭하는 회로가 있고요. 이런 회로를 생각을 할 때 이제 처음에 FS가 들어오고 이 회로의 이 증폭단에서의 노이즈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파 쪽에 원오F 노이즈가 있고 그 고주파 쪽엔 서멀 노이즈가 도미넌트해서 저주파 쪽이 더 노이즈 레벨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때 그 입력으로 FS가 들어오면 아직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약간 혼돈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아직 이 시그널하고 노이즈가 만난 상태는 아닙니다. 노이즈는 지금 여기에 이 증폭기 자체에서 일단 여기 초퍼들은 그 노이즈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고 이 증폭기에서 그 증폭기 자체에 온갖 TR들이 있겠죠. 여기에 온갖 TR들이 있는 것들의 그 노이즈들의 총합을 인풋 레퍼런스 노이즈로 여기에 지금 그 노이즈는 여기에서 이 까만 선으로 회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노이즈를 의미하는 거고 아직 시그널하고 노이즈가 만난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FS를 그러니까 여기 입력 신호 시그널 성분을 증폭을 하고 싶은데 증폭기에 저주파 노이즈가 이렇게 심하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 여기 저주파 노이즈하고 시그널하고 서로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입력 시그널을 초퍼를 통해 가지고 고주파로 모듈레이션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로 이 시그널이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시그널이 FC를 통해 가지고 고주파로 모듈레이션 돼서 들어오게 되면은 FC 모듈레이션 FC에서의 C는 통신식으로 얘기하자면 캐리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저희처럼 초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제 FC를 통해 가지고 초퍼 주파수를 통해 가지고 모듈레이션 되면은 FC를 기준으로 좌우 사이드 밴드로 FC 빼기 FS랑 FC 더하기 FS로 모듈레이션 되게 되고 그때 이제 모듈레이션 된 상태에서 저주파 쪽이 도미넌트한 노이즈하고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때에는 이제 저주파 쪽의 노이즈가 도미넌트한데 이 저주파 쪽에서 도미넌트한 노이즈들을 피해서 고주파로 올라오게 됐죠. 그렇죠? 고주파로 올라오게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원래 그냥 이 초파가 없었다면은 이 상태에서 증폭을 했으면 SNR이 이만큼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증폭을 하게 되면은 이만큼의 SNR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신호들을 충분히 증폭을 하고요. 신호들을 충분히 증폭하고 필터링도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서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다가 똑같은 FC를 곱해주면은 FC 빼기 FS는 여기 이쪽 사이드 밴드는 FC 빼기 FS 더하기 FC 하고 FC 빼기 FS 빼기 FC 해서 EFC 빼기 FS랑 마이너스 FS 그래서 EFC를 기준으로 해서 EFC 빼기 FS하고 여기 마이너스 FS 성분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앞에 있는 이쪽 성분은 FC 더하기 FS 더하기 FC 하고 빼기 FC가 있으니까 FC 더하기 FS 더하기 FC 하면 EFC 더하기 FS죠. 여기 이런 성분이 나오고 FC 더하기 FS 빼기 FC 하면은 FS 성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원래 거보다 2배 주파수 쪽으로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때에는 이제 그리고 여기 이 회색 노이즈는 지금 여기에 노이즈가 있는 거죠. 이 노이즈 성분들은 여기 이 노이즈 성분들은 이 아웃풋 초퍼를 통해서 지금 시그널은 여기에 있었던 DC 시그널들은 AC로 올라갔다가 다시 DC로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노이즈 성분들은 여기 초퍼를 거쳐 가지고 뒤에 쪽으로 그러니까 더 고주파 쪽으로 업모듈레이팅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그림은 따로 안 그렸는데 뒤에 쪽엔 더 자세한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이 회색 저주파 쪽에 있는 노이즈들은 여기 FC 노이즈 지금 시그널만 그려가지고 이런데 FC 쪽에 있는 노이즈 FC 주파수로 이렇게 노이즈가 모듈레이션 돼서 이 회색 노이즈는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저주파 쪽에서는 이제 노이즈가 남아있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처음에 모듈레이션 된 상태에서는 노이즈는 저주파, 시그널은 고주파가 되고요. 여기 최종 단으로 나오게 되면은 노이즈는 고주파,
그 시그널은 저주파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항상 그 노이즈와 시그널이 만나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시그널을 노이즈가 항상 적은 영역으로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뭐 초퍼를 이해하기 위한 그 간단한 식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뭐 사인 2개 곱하면은 뭐 코사인의 그 합으로 나온다. 코사인 사인 곱하면 이렇게 나온다 해가지고 그냥 입력도 사인파로 생각하고 그 초퍼 신호도 사인파로 생각하게 되면은 모듈레이션 했을 때에는 입력 빼기 초퍼하고 입력 더하기 초퍼 성분 2개가 나오고 이거를 다시 이제 그 입력을 모듈레이션 된 신호를 다시 한번 디모듈레이션 하게 되면은 그때에는 원하는 그 DC 성분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베이스밴드에서의 시그널 성분이 나오고 나머지 이것들은 다 원하지 않는 성분들이고요. 뒤에 쪽에 있는 성분들은 다들 없어졌으면 하는 성분들이고 로패스 필터링을 하면은 사라지게 되는 성분들이죠. 그래서 여기 그 2배 초퍼 주파수에 빼기 F인 더하기 F인으로 성분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 그 원하는 바는 이만큼 이 V인을 로노이즈로 증폭된 그 같은 주파수 성분을 가지는 이만큼의 성분들을 원하는 거고 이 뒤에 나머지 얘네들은 로패스 필터링을 통해서 날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파형, 그러니까 그 주파수 도메인의 설명은 그 앞에서처럼 그러니까 사이드밴드하고 그러니까 프리쿼시 시프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타임 도메인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뒤에 쪽에 그러니까 전형적인 AM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뭐 입력이 들어온다, V인이 들어오고 이게 첫 번째 초퍼를 FC를 거쳐가지고 증폭을 하고 그 뒤에 다시 디모듈레이션 초퍼를 거쳐서 출력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V인이 이런 파형이 V인이라고 하면요. 여기에 그 FC 성분이 그러니까 뭐 VF 뭐 그냥 FC라고 합시다. FC 성분이 이제 이런 그 빠른 주파수로 캐리어로 나온다. 그러니까 FC 성분이 이런 그 빠른 주파수 성분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2개를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이 첫 번째 단에서 나와야 되는 파형은 V인 곱하기 FC를 하게 되면은 이때 나와야 되는 파형은 V인 신호를 엔벨롭 삼아가지고 이 아래쪽에 FC 성분들이 이렇게 꽉 차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사인파로 했을 때 얘기고요. 이제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렇게만 만들어 주면은 이게 가장 그 하모닉 성분들도 없고 하모닉으로 인한 디스토션도 없고 제일 좋은데 이제 이렇게 만들자고 하면은 아날로그 멀티플라이어가 필요하고 어쨌든 이제 이런 그 파형이 나와야 그 모듈레이션 됐을 때 이런 파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는 일단 여기 이 모듈레이터를 구현함에 있어서 모듈레이터나 디모듈레이터는 다 그냥 똑같은 회로인데 그냥 곱하기 회로인데 아날로그 멀티플라이어인데 이거를 어떻게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립니다. 모듈레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믹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그 초퍼는 약간 다르긴 한데 거의 유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듈레이터, 믹서, 멀티플라이어 혹은 이제 초퍼 얘네들이 약간씩 역할도 다르고 뉘앙스도 다르고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냥 거의 유의어라고 보시면 되고 프리퀀시 시프팅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주파수로 원하는 시그널을 시그널의 밴드를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역할에서는 얘네들 이 4개 멀티플라이어, 모듈레이터나 디모듈레이터 혹은 믹서도 액티브 믹서도 있고 패시브 믹서도 있고 혹은 초퍼 이것들이 명칭도 약간씩 다르고 회로 구조도 약간씩 다르긴 한데 주파수 밴드를 프리퀀시 시프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초퍼 회로를 본 강좌에서는 다루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면은 보통은 길버트 셀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아날로그 멀티플라이어, 그래서 그 실제로 그 VGA, 베리어블 게인 앰프 등에서 쓰이는 그 RF 회로들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회로들을 흔히들 의미를 하고, 그 굉장히 작은 그 오퍼레이팅 레인지에서 뭐 한 수십 미리볼트에서 100mV 정도에서는 리니어하게 그 곱하기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럴 때는 뭐 사인파 곱하기 뭐 등등이 잘 됩니다. 근데 저희는 뭐 일단 클럭 만드는 건 쉬워도, 그러니까 사각파로 클럭 만드는 거 오실레이터로 만들면은 아날로그에서는 쉬워도 실제 사인파 만드는 건 또 굉장히 다른 일들이 또 필요하죠. 디스토션도 심하고, 그리고 기존의 회로, 그러니까 이런 그 아날로그, 특히 이런 센서 인터페이스 회로에서의 초퍼 회로를 사용하는 목적은 그 파워는 거의 증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노이즈만 줄이고자 할 때, 그럴 때 쓰는 건데, 거기다가 이런 액티브한 멀티플라이어를 쓰게 되면은 뭐 좀 손해가 막심하겠죠. 그래서 또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스위치들로 이루어진 그 패시브 믹서 스타일의 초퍼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앞서 생각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 사인파로 그 모듈레이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그 앞서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사인파 곱하기 사인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듈레이션 되는 파형들을 만들면 좋겠는데, 여기는 이제 실제로 확대해 보면은 이게 엔벨롭이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사인파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사인파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퍼라고 하는 거는 촉 한다는 뜻이고요. 일단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촉스테이크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른 것들. 그러니까 이때의 촉은 어떤 촉이냐면 타임 도메인에서의 촉입니다.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이런 시그널들이 있으면은 이런 그 시그널들을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잘게 자릅니다. 잘게 잘라서 보통 이 초퍼를 구현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스위치 4개가, 그러니까 두 개의 그 논 오버래핑 페이지로 구현이 되고요. 그래서 파이 페이지에서는 여기 시그널, 이쪽이 입력이고 이쪽이 출력이면은 파이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니까 여기 인P랑 아웃P, 인N이랑 아웃N을 연결시켜 주고요. 파이 바 페이지에서는 인P가 아웃N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인N이 아웃P로 연결되는, 그래서 이제 그 인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연결되고 아웃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그러니까 그 플러스 페이지에서는 제대로 연결, 그리고 반대 페이지에서는 뒤집어서 연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위치 4개로 그 동작들을 구현을 하는데,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각각의 시그널들을 이거를 뭐 인 P라고 하고 이거를 인 N이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여기 뭐 여기가 똑같이 그리죠 뭐. 그때 그 초퍼를 거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여기가 그 P1, 어제식으로 얘기하자면 P1 페이지, P2, P1, P2, P1, P2, P1, P2 페이지라고 하면은 그때 지금 파란색이 그러니까 초퍼를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in P, in N, out P, out N이라고 하면요. P1 페이지에서는 이제 out P랑 파이 1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제대로 연결이 되고 파이 2 페이지에서는 크로스해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1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또 out P, out N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P2 페이지에서는 여기 이 빨간색 시그널이 아래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히고 여기 아래쪽에 빨간색이 있었던 거는 이렇게 뒤집히게 되고요. 그러니까 한쪽만 헷갈리니까 한쪽만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인 페이지에서 P1 페이지에서는 그대로, P2 페이지에서는
지금 이 시그널을 뒤집고 그 다음에 P1 페이지는 다시 그대로 P2 페이지에서는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런 파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파형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아까 사인파로 만들었던 거 하고 사인파로 만들었을 때는 그 엔벨롭 안에 꽉 차 있는 시그널들이 이렇게 사인파로 꽉 차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액티브 믹서로 그냥 그 순수하게 사인파 곱하기 사인파를 했을 때 이런 파형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런 패시브 믹서 스타일 그 초퍼로 만들게 되면은 파형이 이렇게 차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형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랑 약간 차이가 있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 생각해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딱 각져 있는 이런 스타일들은 실제 이런 패시브 믹서를 그러니까 초퍼를 사용한 회로들에서 나오는 주파수 스펙트럼들은 그냥 사인파를 이용했을 때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사인파로 가운데가 가득 차 있을 때는 여기 초퍼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사이드밴드가 이렇게 하나만 있었다. 그러니까 F인만큼의 그 간격으로 이렇게만 있었다가 주파수 스펙트럼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이때 실제로 이렇게 스위치 4개를 가지고 초퍼를 구현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회로의 펀더멘탈 톤은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FC 플러스 여기 이 F인 간격은 똑같고 여기 뒤에 이제 EFC도 물론 있고 EFC, 3FC 보통 이제 그 오드 하모닉들이 많이 뜨는데 FC, 3FC, 5FC, 7FC 등등해서 여기에도 이제 이런 하모닉 성분들이 쭉쭉쭉 더 뜨게 됩니다. 더 뜨게 되는데 사실 계산해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 파형에서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는 지금 FC 더하기 FC 빼기 F인이고 여기는 FC 더하기 F인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이 이 신호들을 다시 디모듈레이션 하게 되면은 FC 더하기 F인, FC 빼기 F인 이것들은 화면이 잘 안 보이나요? FC 더하기 F인, FC 빼기 F인 얘네들은 다시 여기다 곱하기 FC 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FC만큼 쉬프팅 돼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원신호가 복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은 3FC, 5FC, 7FC 이런 것들은 3FC는 한 칸 내려와서 2FC로 내려오고 5FC는 4FC 그러니까 3FC는 2FC랑 4FC로 벌어지게 되고요. 5FC는 4FC랑 6FC, 7FC는 6FC랑 8FC로 벌어지게 돼가지고 어차피 이제 FC 위쪽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로패스 필터링 해주게 되면은 위에 쪽에 하모닉으로 인한 디스토션들은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각파로 사인파로 모듈레이션 안 하고 사각파로 초핑을 해도 이제 크게 신호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물론 이제 이런 사인파로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렇게 하면은 일단 사인파 모듈레이터를 완전 리니어하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사인파 모듈레이터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넓게 가져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스위치 타입의 모듈레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스위치 타입의 모듈레이터를 사용하면은 분명히 이 고주파 쪽에서의 그러니까 이 고주파 하모닉들로 인한 로스가 조금 있긴 합니다. 시그널 로스가 약간 있긴 한데 그건 한 1, 2% 정도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고 그리고 이 고주파 성분들은 로패스 필터링에서 잘 날려버리게 되면은 크게 무시할 만한 수준이 돼서 약간의 디스토션이 정말 조금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로노이즈를 구현할 수 있는 특성 이득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각파 타입으로 사각파로 모듈레이션 되는 이런 초퍼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시그널의 흐름이고 빨간색은 시그널의 흐름이고 여기 보라색은 노이즈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DC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실제 완전히 DC는 아니고 DC 대역 근처 느린 주파수
그러니까 편의상의 DC랑 AC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가 매우 느린 신호가 들어왔는데 이 매우 느린 신호가 그러니까 DC 신호가 초퍼를 한번 거치면은 AC가 되고 AC 신호가 초퍼를 한번 거치면은 DC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AC 신호를 초퍼를 한번 거치면은 DC로 내려오고 하나는 EF 그 2배 주파수로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서 AC라고 써놓는 거는 이제 초퍼 주파수 대역 근처고 아예 그거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 성분들은 나중에 로패스 날려버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무시하셔도 되고요. 초퍼 하나만 생각을 하시면은 초퍼를 하나 거칠 때마다 그 밴드가 바뀐다. 그러니까 베이스 밴드하고 그러니까 그 로어 밴드, 어퍼 밴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DC 신호가 초퍼를 거치면 AC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고 AC 신호가 초퍼를 거치면 DC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 증폭기는 똑같은 증폭 체인 똑같은 형태의 회로고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만큼을 증폭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인풋 레퍼런스 노이즈 형태로 표현을 해둔 거고요. 그러면은 입력 신호가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우리가 무슨 터치 센서든 온도 센서든 온도가 변해봐야 얼마나 빠르게 변할 거며 사람이 손으로 움직여봐야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매우 느린 주파수들 수헤르츠 빨라봐야 수백 헤르츠 정도의 신호들이 들어오면은 이것들을 이제 초퍼 주파수로 모듈레이션 돼서 이 신호가 초퍼 주파수의 양쪽 사이드 밴드로 AC 대역으로 모듈레이션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그때 여기 이 노이즈들을 만나면서 이제 여기 스위치를 거칠 때는 거의 노이즈가 애드되지 않고 그 뒤에 이제 각 TR들을 만나면서 노이즈가 점점점 애드가 되는데 그때 그 노이즈들은 저주파 쪽에 있는 노이즈들이 도미넌트하다. 고주파 쪽은 낮은 노이즈를 서멀 노이즈 리미티드 되어 있고 저주파 쪽은 플리커 노이즈가 도미넌트해서 이 플리커 노이즈를 피하는 노이즈 코너를 피하는 그러니까 노이즈 코너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로 이 시그널들을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그널은 AC, 노이즈는 DC로 존재하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증폭기를 거치면은 이 작은 시그널들이 폰트가 커졌죠. 이제 충분히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증폭기 자체는 그냥 리니어한 증폭기여가지고 프리퀀시 시프팅은 따로 일어나지 않고요. 이 AC 시그널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되어 있는 시그널도 증폭이 되고 DC 신호 지금 저주파 쪽에 있는 노이즈 성분들도 이제 같이 증폭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시그널은 DC로 다시 모듈레이터를 거쳐가지고 시그널은 DC로 내려오고 그때 이 저주파 쪽에 있었던 노이즈들은 고주파로 모듈레이션 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최종 출력에서 보면은 고주파로 올라가 있는 신호는 로패스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날아가 버리고 이제 시그널들만 살아남게 돼서 최종 출력에서는 시그널만 살아남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아날로그 노이즈 쉐이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저주파 쪽에 이렇게 몰려 있었던 노이즈가 초퍼를 거쳐가지고 여기에 높은 주파수 쪽에 초퍼를 거쳐가지고 이 초퍼 주파수의 양쪽 사이드 밴드로 이렇게 노이즈가 고주파로 밀려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디스크릿 타임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완전 똑같진 않지만 시그마 델타에서의 노이즈 쉐이핑 하는 거랑 효과는 유사하고요. 원리는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주파 쪽에 있는 노이즈를 고주파로 쭉 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임 도메인에서 보셔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똑같은 얘기를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한번 살펴보고 타임 도메인에서 살펴보는 건데, 입력으로 시그널들이 이렇게 DC 시그널들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느린 시그널들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초퍼를 거치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한 번은 내려오고, 한 번은 그대로, 또 한 번은 이거를, 이만큼 간격을 뒤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집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그대로 두고 해서, 이런 까만색으로 시그널은 AC로 바뀌게 되고요. 그때 이런 느린 노이즈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같이 증폭을 하게 되면은 이 옵셋도 DC 옵셋 및 타임 베링 옵셋들, 플리커 노이즈들도 함께 증폭이 되고 시그널도 증폭이 되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디모듈레이터를 거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는 뒤집고 그 다음에 이쪽 페이지에서는 그대로 그 다음에 이거는 뒤집고 얘는
그대로 하면은 이제 이런 파형이 나오게 되겠죠. 시그널들에서 이제 여기 이 고주파 성분들이 있고 여기에 이런 그 저주파 성분이 같이 실려 있는 형태고요. 여기서 이 고주파 성분들만 로패스 필터링에서 날려버리게 되면은 이 저주파 성분들만 남게 되죠. 그래서 시그널들은 원래대로 복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그 DC 노이즈들은, 그러니까 DC 밴드의 베이스 밴드에 있는 노이즈들은 모듈레이터를 거쳐가지고 고주파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파 쪽에 있는 노이즈들이 이 고주파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그 최종 출력단에서는 이 증폭기들의 노이즈들이 마치 이렇게 리플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초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입력단에 있었던 옵셋이 출력에서는 이런 리플로 보이게 되고 이런 리플들을 로패스 필터링 해주게 되면은 얘는 싹 날아가고 시그널만 남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초퍼를 구현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스위치 4개고요. 이 스위치들을 이제 사실 초퍼 회로들에서도 차지 인젝션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차지 인젝션이나 클럭 피드 스루를 캔슬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초퍼 인듀스드 스파이크들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스위치 4개입니다. 이거를 엠모스 스위치만 쓸 수도 있고 엠모스에다가 게이트 부스팅 해가지고 스위치를 쓸 수도 있고 더미 스위치를 쓸 수도 있고 그냥 제일 편하게 피모스 엠모스 가지고 트랜스미션 게이트로 스위치를 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컨셉은 증폭기가 있으면은 인풋에도 초퍼가 있고 아웃풋에 초퍼가 있고 뒤쪽에 로패스를 붙인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초퍼 회로에서의 신호의 흐름인데 그때 초퍼 하나를 보면은 이제 P1 페이지에서는 이쪽으로 온 시켜주고 P2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크로스를 연결시켜준다. 그리고 그때 이 스위치들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이제 또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있겠죠. 주파수 도메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여기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메인 주파수, 그러니까 초퍼 주파수의 1, 2 초퍼 주파수의 펀더멘탈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 2, 3, 4, 5들이 하모닉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각파는 이런 사각파는 이런 펀더멘탈 톤 더하기, 그러니까 학부 때 공수 시간에 프리에 시리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프리에 시리즈로 이 사각파를 풀어보면은 오드 하모닉들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하모닉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모닉, 그러니까 주파수 3배짜리, 그 다음에 5배짜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드 하모닉들만 주로 뜨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입력 신호가 첫 번째 하모닉보다 훨씬 더 낮은 주파수, 그러니까 초퍼 주파수보다 훨씬 낮은 주파수에서 이런 입력 신호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런 입력 신호가 모듈레이터 첫 번째 M1이라고 하는 모듈레이터를 거치게 되면은 이 M1의 주파수 스펙트럼은 13579에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M1의 주파수 스펙트럼은 1하고 3, 5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신호들이 1, 3, 5, 7, 9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로 모듈레이션 되게 되겠죠. 좌우 사이드 밴드로 대칭으로 뜨게 되니까, 그러니까 FS 곱하기 F인을 하면은 FS 플러스 F인이 나오고 FS 마이너스 F인이 나오니까 좌우 대칭으로 뜨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1, 3, 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1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 이 모양이 여기에 똑같이 뜨고 여기도 뒤쪽으로도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뜨게 되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3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뜨고 5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뜨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모듈레이션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시그널이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노이즈, 이런 원오웨프 노이즈가 도미넌트한 이제 이런 노이즈 소스가 애드가 되면은 여기에서 보인 모듈레이션 된 시그널 더하기 노이즈를 보면은 이제 원래 이런 시그널에다가 노이즈를 더해서 여기 지금 노이즈하고 이렇게 노이즈하고 지금 13579로
모듈레이션 되어 있는 이제 이런 시그널들이 이제 여기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나 혹은 이제 증폭돼 가지고 여기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단 여기 이 델타 t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냥 똑같이 이제 M1하고 똑같은 시그널 M2를 곱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그 1에 있는 시그널들은 이 시그널은 저주파로 내려오게 되겠죠. 이 시그널 저주파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3에 있는 것들은 2하고 4로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5에 있는 것들은 4하고 6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DC 쪽에 있는 여기 이거는 시그널 성분들이고 여기 이 노이즈 성분들 있죠. 이 원래 노이즈 성분들은 그 초퍼 하나를 거쳐 가지고 그러니까 이 노이즈 성분들은 13579로 노이즈들이 업모듈레이팅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모듈레이티드 노이즈 성분들을 그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로페스 필터링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여기 그 초퍼 주파수 135 이제 최종 신호에서는 1, 2, 3, 4, 5 모든 하모닉들에서 다 그 잡신호들이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신호들이 뜨게 되는데 그 최종 신호에서 보면은 그 오드 하모닉들에는 노이즈 성분들 그러니까 업모듈레이티드 된 노이즈 성분들이 보이게 되고 이분 하모닉들 2, 4, 6, 8, 10 하모닉들에서는 그 업모듈레이티드 된 그 시그널들의 그림자들 하모닉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냥 여기 그러니까 둘 다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제 여기 이 슬라이드를 이제 그 그림을 자세히 한번 이제 심심하실 때 다시 한번 뜯어 보시면은 요런 그림 이 선 하나하나를 그냥 막 그려놓은 게 다 의미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천천히 뜯어 보시면은 좀 더 그 초퍼에 대해서 그 초퍼 회로들에 대해서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상당히 오래된 테크닉이긴 합니다. 몇십 년 된 테크닉이긴 한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 회로들의 그 기본적인 컨셉은 변하지 않지만 이 회로들의 지속적으로 베리에이션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 노이즈 입장에서만 보면은 그러니까 일종의 아날로그 노이즈 쉐이핑 되는 입장에서만 보면은 원래 빨간색 노이즈가 원오F 노이즈로 오다가 서멀 노이즈가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 지금 얼마에 10K, 20K, 30K, 40K 정도로 모듈레이션 하게 되면은 이 신호가 이렇게 모듈레이션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로그 스케일이어 가지고 여기가 좀 좁게 보이지만요. 여기 이 신호가 이렇게 모듈레이션 되고 그다음에 서드 하모닉, 피프스 하모닉 쭉쭉 위쪽으로 이제 노이즈들이 위로 쭉 밀려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시그널이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이제 시그널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은 이 서멀 노이즈들은 위로 쫙 밀려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로페스 필터링 하게 되면은 거의 서멀 노이즈 리미티드 된 그런 특성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예, 잠깐 쉬었다가 한 11시, 저 뒤에 시계로 한 11시 정도부터 뒤에 쪽 얘기들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퍼 회로들의 실제 예를 좀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일단 초퍼 회로들은 전통적으로는 IA,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전형적인 초퍼 회로들의 흐름을 보시면은 첫 단 증폭기가 있고 둘째 단 증폭기가 있고 그랬을 때 여기 초퍼 입력 신호가 있으면 입력 신호를 초퍼를 통해 가지고 모듈레이션 하고 증폭한 다음에 디모듈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페스 필터링을 거치고 이제 또 일반적으로는 로페스 필터 뒤에다가 다시 한번 증폭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로페스 필터를 거치고 나면은 약간의 시그널 로스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시그널의 풀스윙을 얻고 싶다라고 할 땐 로페스 필터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증폭기를 붙여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건 또 굉장히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 벌써 이제 10년이 넘은 논문인데 이 초퍼 모듈레이터도 그냥 이런 엠모스 스위치에다가 이제 반쪽짜리 더미 스위치를 달아준 이렇게 해서 초퍼가 스위칭 할 때 초퍼의 스위칭 시에 노이즈를
차지 인젝션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스키문 더미 스위치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앞서 보신 거랑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저주파 노이즈들이 그 13579 오드 하모닉들로 이렇게 그 업모듈레이팅 된다. 그래서 시그널과 노이즈들의 밴드를 서로 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시그널이 쭉 흘러갈 때 그 시그널 패스 상에서 이렇게 초핑을 해주는 이제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혹은 이제 그 레지스티브 센서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냥 전형적인 그 인버팅 앰프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러니까 여기 그 레퍼런스 저항들하고 여기 그냥 그 레퍼런스 저항하고 실제 그러니까 센서 저항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브릿지 스케일 저울 같은 것들 휘트스톤 브릿지나 그런 용도로 쓰인 스트레인 게이지 등등 그런 어쨌든 저항형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저항형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렇게 증폭해가지고 출력으로 보는데, 그때 일반적으로는 여기 위에 쪽을 VDD, 아래쪽을 그라운드로 묶어두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그림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이제 여기 저항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나오면 이때 여기에 초퍼를 달아놓고 여기에 VDD랑 그라운드를 이렇게 묶었다라고 보셔도 여기 스위치 4개를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쪽 저항이 센서라고 했을 때 이 저항 드라이버, 이 브릿지 드라이버, 하프 브릿지라고 보셔도 되고 저항 디바이더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 저항 디바이더에 이 저항의 드라이버 단에서 초핑을 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유사한 케이스인데 이제 여기 브릿지 센서가 있으면은 저항 브릿지가 있으면 여기에 높은 전압, 낮은 전압으로 그러니까 저항을 드라이브로 하는데 브릿지를 드라이브를 할 때 여기 이만큼이 초퍼 스위치 4개로 이루어진, 그래서 한 번은 브릿지 탑이 Vref, 브릿지 바텀이 그라운드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브릿지 탑이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 브릿지 바텀이 Vref로 연결이 돼서 이제 초핑을 수행을 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제 초퍼를 어디에 배치를 하느냐는 그때 이제 사용자가 좋은 곳에다 배치를 하면 되고요. 이제 초퍼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몇 가지의 소소한 부작용들이 좀 있는데, 이제 전형적인 초퍼 회로들을 살펴보면은 증폭기가 있고 옵셋이 있고, 그러면은 인풋 초퍼, 아웃풋 초퍼, 로패스 필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초퍼 시스템의 시그널 플로우인데, 이때 클럭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이 클럭이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여기 이 충분히 증폭된 상태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 아웃풋 초퍼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데, 인풋 초퍼에서는 이제 입력이 스위칭함에 따라 가지고 여기 이렇게 스위칭함에 따라서 한번 신호가 튀었다가 반대로 튀었다가 위로 튀었다가 아래로 튀었다가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미미한 스파이크인데, 증폭하기 전에 입력단에서는 미미한 스파이크인데, 이게 증폭을 거치고 나면 여기에서는 굉장히 큰 스파이크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V2 단에서 보면은 여기 클럭이 하이로 올라갈 때는 위쪽으로 스파이크가 튀고, 아래쪽으로 내려올 클럭이 떨어질 때는 아래쪽으로 튀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다시 이제 V3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때 여기 이 두 번째 초퍼에서도 약간의 스파이크가 발생하게 되지만, 그거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 여기 인풋 초퍼, 그러니까 인풋 초퍼, 아웃풋 초퍼라고 치면은 인풋 초퍼 쪽에서 발생했던 스파이크가 증폭돼 가지고 그게 굉장히 크게 보이고, 그것들을 다시 두 번째 초퍼에서는 두 번째 초퍼에서 발생하는 스파이크들은 스파이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스위칭 노이즈, 클럭 노이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것들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 신호를 V2에서 V3로 넘어올 때 클럭이 하이인 구간에서는 똑같이 통과시키고, 클럭이 로우인 구간에서는 뒤집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증폭된 스파이크가 클럭이 하이인 구간에서는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클럭이 로우인 구간에서는
이 반대 페이지의 스파이크가 이렇게 뒤집혀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쪽 스파이크가 뒤집혀서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 스파이크 그대로 나오고, 반대쪽 스파이크가 또 뒤집혀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페이지에서 또 원래 스파이크 나오고, 반대쪽 스파이크가 뒤집혀서 나오고, 그래서 스파이크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스파이크들을 그 로페스 필터링 하게 되면은 그 DC 성분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그 평균값만 남게 돼가지고, 이제 이 아웃풋 초퍼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 인풋 초퍼로 인해서 발생한 스파이크가 증폭돼서 이게 한 방향으로 쭉 정렬이 돼가지고 이게 이런 옵셋을 발생시키게 되고요. 그때 이 옵셋이 항상 일정하면은 그래도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시그널 스윙에 따라 가지고 그 차지 인젝션 양들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이 DC 옵셋도 혹은 온도 특성이나 등등에 따라 가지고 이 초퍼 인듀스드 옵셋이 이 레지듀얼 옵셋이 이것마저도 약간 이렇게 노이지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 추가적으로 노이즈를 애드하게 되고요. 초퍼를 가지고서 저주파 노이즈를 기껏 잘 없애놨는데 이제 그 초퍼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이제 만약에 노이즈가 10이었 저주파 노이즈가 10이었으면 그 중에 9 정도는 날아가는데 한 1 정도가 이런 그 초퍼 스파이크로 인해 가지고 이런 레지듀얼 옵셋들이 남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것마저도 없애주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스킴들이 이제 뭐 네스티드 초퍼 혹은 뭐 더블 초퍼라고 불리는 스킴들입니다. 그 네스티드 초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네스티드 초퍼 혹은 더블 초퍼라고 불리는 이런 스킴은 이제 그 모듈레이션도 2번 하고 디모듈레이션도 2번 합니다. 근데 모듈레이션을 2번을 할 때 이 아우터 보통은 이 항상 초퍼는 페어로 움직이니까 여기 이쪽 초퍼하고 이쪽 초퍼 아우터 초퍼 페어하고 그 인풋 초퍼 페어를 봤을 때 아우터 초퍼는 좀 더 느린 주파수로 그리고 이너 초퍼는 좀 더 빠른 주파수로 움직이게 합니다. 뭐 일단 여기 예시에서는 그 이너 초퍼가 V 하이가 V 로우보다 3배 정도 더 빠르게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얘네들의 역할은 그 이너 초퍼들은 그러니까 그 더 빠른 주파수로 움직이면서 그 내부의 그 원오버 F 노이즈를 회피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우터 초퍼들은 이너 초퍼에서 발생한 그 초퍼 스파이크 인듀스드 된 그런 그 레지듀얼 옵셋들을 아우터 초퍼에서 그 레지듀얼 옵셋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V1 이 단자에서 보면 혹은 이제 V1의 인풋 단으로 이제 V1 나누기 A로 해서 같은 스케일로 그 노멀라이즈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 어차피 V1이라고 보시면 돼요. V1에서는 여기 그 파이 그 이너 초퍼로 인해 가지고 파이 L, 파이 H가 이제 그 엣지는 겹치게 되니까요. 그 파이 H에 따라 가지고 파이 H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증폭돼서 여기에서는 큰 스파이크로 보이게 되죠. 이게 파이 H를 거쳐 가지고 1차 디모듈레이션을 거치게 되면은 이것들이 이제 한 방향으로 쭉 그 정렬이 되게 됩니다. 스파이크들이 한 방향으로 쭉 정렬이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보통 그 일반적인 초퍼였으면 여기서 끝인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디모듈레이션 해주게 되면은 만약에 세 개마다 한 번씩 뒤집어 주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세 개마다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처음 3개는 그대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파이 로우에서 그 다음 3개는 이거는 뒤집고 그 다음 3개는 원래대로 그대로 내보내고 그 다음 3개는 또 뒤집고 그러면은 스파이크들이 다시 이제 그 시그널은 이제 원상태로 그 모듈레이션 한 번, 모듈레이션 2번 했으니까 시그널은 다시 디모듈레이션 한 번, 디모듈레이션 또 한 번 해서 시그널들은 원상태로 돌아오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스파이크 한 방향으로 쭉 레지듀얼 옵셋이 생겼어야 되는데 이것들 스파이크 방향을 다시 뒤집어 줘가지고 얘네들의 평균값을 쭉 내면은 레지듀얼 옵셋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네스티드 초퍼를 사용을 하고요. 그 네스티드 초퍼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레지듀얼 옵셋 초퍼로 인해서 초퍼 동작으로 인해서 생기는 초퍼 스파이크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레지듀얼 옵셋까지 다 제거를 하게 돼서 그 남아있는 조금의 그 노이즈들도 더 함께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포하고 CDS를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제도 그 파형을 보셨다시피 지금 초포 같은 경우에도 모듈레이션 된 상태에서의 파형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모듈레이션 된 파형 이런 식으로 시간축에 따라서 이렇게 쪼개진 이런 파형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어제 초포를 보셨을 때는 이거의 반쪽으로 해서 이런 사인파였다고 치면은 반쪽으로 해서 시그널들이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돼서 굉장히 이제 유사합니다. 그 두 개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초포로 인해서 발생한 모듈레이션 된 파형이나 아니면은 CDS 회로에서 나왔었던 그 파형이나 둘 다 이제 굉장히 느린 파형들을 시간축에 대해서 잘게 쪼개서 고주파 파형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뭐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그 특성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동작 원리 자체는 서로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CDS는 노이즈를 빼는 역할이고, 초포는 노이즈를 회피한다라는 역할의 방법의 동작 원리들은 다르긴 하지만, 막상 타임 도메인에서 파형들을 놓고 보면 굉장히 유사점들이 많고요. 일단 이 시간축으로 잘게 쪼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유사점이 많고, 그래서 초포 회로를 그러니까 초포와 CDS를 섞어서 쓰는, 혹은 이제 다른 스킬, 어제도 그냥 말로만 잠깐 언급을 드렸었던 라지 시그널 익스텐션이나 뭐 등등등 다른 다른 스킴들을 섞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여기는 지금 레퍼런스가 빠져 있네요. 2013년인가 12년인가에 나왔었던 JSC 논문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 입력단까지만 놓고 보시면은 입력을 초핑해서 고주파로 모듈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저주파 노이즈를 피해서 증폭한다. 여기까지는 모듈레이션단은 초퍼를 사용을 합니다. 초퍼로 모듈레이션 하고서, 그 다음에 디모듈레이션을 할 때, 어제 보셨었던 CDS 스킴 중에서 보면은 아웃풋 옵셋 캔슬레이션 스킴하고 거의 유사한 스킴이고요. 여기 CCDS하고 여기 CS에다가 디모듈레이션 할 때, 그러니까 여기 이 신호에서 디모듈레이션 할 때 이 시그널만 한번 샘플링, 노이즈만 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시그널 한쪽 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홀드했다가 또 반대쪽 샘플링하고, 또 홀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한쪽만 생각을 해보면은, 초포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디모듈레이션을 이거를 위로 뒤집어서 디모듈레이션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CDS에서처럼 이렇게 한쪽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홀드, 그대로 두고 홀드, 그대로 두고 홀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원신호를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앤 홀드로 디모듈레이션을 하면서 그때 CDS를 통해 가지고 노이즈를 제거한다. 그렇게 하면은 DC로 내려올 때, 그러니까 초퍼에서는 저주파 노이즈를 고주파로 모듈레이션 시켜서 없애버리는 스킴이었는데, 디모듈레이션 시에 CDS를 통해 가지고 저주파 노이즈를 CDS로 제거한다라는 방식이고요. 이제 이 페이퍼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의 초퍼보다 초퍼로 고주파 밴드로 저주파 노이즈를 모듈레이션 시켜서 올려버리고 로패스로 날려버리는 것보다 CDS로 하는 게 더 좋더라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도 막상 만들어 보면은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CDS로 디모듈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KT 오버 C 노이즈로 인한 노이즈 폴딩들이 좀 심하게 보일 때가 있어서, KT 오버 C 노이즈로 인해서 여기 샘플링 캡들을 크게 써야 되면은 이 A1의 슬루 레이스를 또 하이 슬루 레이스로 만들어줘야 돼가지고 파워 소모가 커지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트레이드 오프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어쨌든 초포와 CDS가 타임 도메인 상에서도 여러 가지 유사점들이 많아서 충분히 다양한 방법으로 섞어서 쓰는 경우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퍼 회로를 OPMP 자체에서 그냥 싱글 스테이지, 싱글 OPMP 내에서도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형적인 폴디드 앰프인데, 간단한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바이어스 전압을 하나를 주고요.
발전압을 하나를 주고서 뭐 피모스 입력단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뭐 아래쪽에 그 엠모스 로드를 두고 위에 쪽에 피모스 로드를 이렇게 둬가지고 그냥 그 전형적인 그 폴디드 캐스코드 앰프를 만들게 되면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뭐 VB1, 뭐 VB2, VB3, VB4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묶어주면은 그냥 전형적인 폴디드 캐스코드 앰프가 되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뒤에 그 흔히들 많이 쓰이는 스킴들은 여기 폴디드 캐스코드에서 그 아웃풋 스윙이 좀 부족하니까 아웃풋 스윙이 좀 잘리니까 이것들을 엠모스로 하죠. 엠모스로 이렇게 해서 그 추가적으로 CS 단을 하나를 더 붙여주는 경우들을 많이 하고요. 이때 여기에 컴펜세이션 캡을 붙여주는 경우들 이제 이런 그 첫 단은 폴디드 캐스코드, 둘째 단은 CS 증폭기로 쓰는 이제 이런 회로들을 흔히들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때 이때 여기 그 입력단 여기 그 입력에다가도 그 초퍼를 달아주고요. 초퍼를 달아주고 디모듈레이션을 여기에서도 초퍼를 달아서 디모듈레이션을 한번 하고 여기 위에 로드도 위에 쪽 로드는 사실 뭐 그 디모듈레이션 위에 쪽 로드는 함께 뒤집어도 되고 안 뒤집어도 되는데 뒤집어 주면은 여기 이쪽 패스가 만날 때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이쪽 로드를 만나고 얘가 이쪽 로드를 만나서 항상 그 같은 페어로 만나게 돼가지고 옵셋을 뭐 줄일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긴 한데 위에 쪽은 사실 뭐 위 두 개가 대칭이라고 하면은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몬테카를로 그 돌려보시면서 이제 정하면 되는데 어쨌든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이 아래쪽은 디모듈레이션 초퍼로 반드시 필요하고 위에 쪽은 이때 그 ETR과 ETR이 항상 만나도록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서로 매번 뒤집히게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뭐 위에 쪽 초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모듈레이션 초퍼를 걸어주고 여기를 디모듈레이션 초퍼를 걸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그 이회로가 이제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게 그 첫 단 폴디드 캐스코드니까 여기 아래쪽의 출력 저항이나 위에 쪽 출력 저항을 바라다 보면은 그 출력 저항이 매우 크게 보이죠. 여기에 RO가 있고 여기 ETR에 GMRO가 있으면은 그 아래쪽 출력 저항이 이 GMRO 곱하기 RO로 보이고요. 위에 쪽 출력 저항도 이거의 RO하고 이거의 GMRO 배만큼 해서 이제 일단 오더로 치자면은 GMRO 곱하기 RO 수준으로 매우 큰 출력 저항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노드에서 보면은 출력 저항도 매우 크고 그 다음에 이 캡도 이 ETR에 GM하고 RO가 있고 ETR에 RO가 있으면은 그 여기 이 캡도 그 밀러 이펙트로 인해 가지고 CC 곱하기 뭐 1 플러스 A배니까 여기 이 두 번째 단의 개인이 그 GM 곱하기 이거의 RO랑 이거의 RO의 병렬 정도로 보이게 되겠죠. 그냥 뭐 1 플러스 GM RO 정도로 그 캡도 매우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드에서 보면은 출력 저항도 크고 출력 저항도 GM RO 정도로 출력 저항도 크고 여기 캡도 CC 곱하기 1 플러스 뭐 1은 무시 하나 치면 CC 곱하기 GM RO 정도로 크고 그래서 이제 이 노드에서는 캡도 크고 저항도 커가지고 일단 여기 입력부터 여기까지는 뭐 따로 무슨 로드 큰 RC가 없으니까 매우 빠르게 신호가 와가지고 여기서 디모듈레이션 되죠. 디모듈레이션 되고 나면은 여기서부터는 매우 느린 신호여도 되니까 여기 V인 신호만 증폭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느린 신호여도 되고 고주파 신호도 날려버려도 되는데 이 노드에서 그 큰 출력 저항과 큰 캡을 만나가지고 잘만 설계하면 CC만 조금 더 크게 만들어주고 얘네들의 그 GMRO도 좀 크게 만들어주고 이 로드도 조금 더 그 랭스를 좀 길게 만들어주면은 그러면은
외부에 추가적인 그 로페스 필터 없이도 그 거의 이렇게 놓고 나면 바깥쪽에서 보는 심볼로 생각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OP앰프인데 일반적인 그 기존에 사용하던 그 대부분의 OP앰프를 그냥 리플레이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입력 쪽에도 초퍼가 있고 아웃풋 쪽에도 초퍼가 있는 이런 그 OP앰프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 로페스 필터를 더 추가하지 않더라도 그 폴디드 캐스코드 단에서의 높은 출력 저항과 밀러 이펙트로 앰플리파이된 그 크게 보이는 캡을 두 개의 RC 프로덕으로 인해 가지고 매우 낮은 주파수의 폴이 형성되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로페스 필터 없이도 이런 그 초퍼 앰프를 그 입력에서 출력까지 그 OP앰프 내에서 초퍼 스테빌라이즈 된 그런 OP앰프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뭐 같은 얘기고요. 여기 이 캡도 크게 보이게 되고 첫 단에서의 그 폴디드 캐스코드 출력단도 크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 뭐 뒤에 쪽에 여기에 그 초퍼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퍼를 이제 그 다양한 방식으로 전형적인 그 오픈룹에서 그 시그널들이 흘러가는 방향에서 초핑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여기 이 OP앰프의 내부를 이런 식으로 이 OP앰프에서는 지금 입력 쪽은 초퍼가 없고 이 뒤에 쪽은 뭐 CMFB 회로니까 그냥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 OP앰프에서는 그 아웃풋 쪽에만 초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OP앰프는 아웃풋에만 지금 이렇게 초퍼가 달려 있는 형태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시그널들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그냥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그 캐패시티브 커플드 OP앰프고요. 그러니까 AC적으로는 캐패시티브 커플드 OP앰프에 매우 큰 저항으로 첫날 말씀드렸다시피 모스 바이폴라 소자를 이용해서 요렇게 만들어 놓은 흔히들 뭐 많이 사용하는 그런 AC 커플드 증폭기들, AC 커플드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프, 이런 회로들 심전도 재거나 그럴 때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제 이런 회로들에서 이 회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초퍼를 과연 어디에다 넣을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들이 있습니다. 초퍼를 여기에다가 초퍼를 넣고 여기다가 초퍼를 넣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여기다가 초퍼를 넣고 여기다가 초퍼를 넣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시그널들이 원래 입력 신호랑 피드백 신호의 그 밴드가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지금 입력이 수많은 베리에이션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베리에이션들 중에서 이제 하나의 예시이고요. 여기 인풋으로 초퍼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AC 신호가 들어옵니다. 여기는 지금 DC 신호가 들어오면은 여기는 이제 AC 신호고 여기도 AC 신호죠. 여기는 AC 신호고 근데 이 AC 신호가 OP앰프의 아웃풋 단을 거치면서 이제 DC 신호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회로의 출력 자체는 DC 신호고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피드백돼서 들어오면서 DC 신호가 여기서 AC로 모듈레이션 되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다시 여기로 이 입력단에서 만나게 되는데 입력단에서는 AC 신호랑 AC 신호가 만나니까 이제 맞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피드백 패스 상에다가 초퍼를 달아가지고 클로즈드 룹 초퍼를 구현하는 경우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최종적으로 여기 입력하고 출력만 놓고서 보면은 입력도 DC, 출력도 DC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신호만 증폭된 신호를 얻을 수가 있죠. 이제 뭐 이런 식의 베리에이션도 있을 수 있고 뭐 많은 베리에이션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DC 신호랑 각각의 모든 노드들에서 이 노드에서 내가 증폭하고 싶어하는 신호가 DC에 있냐, AC에 있냐를 생각해서 여기 이 노드의 신호가 AC에 있으면은 피드백해서 들어오는 신호도 AC로 맞춰주고 여기에 들어오는 신호가 DC에 있으면은 DC 신호만 맞춰주고 그런 식으로 초퍼의 배치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로즈드 룹으로 초퍼를 배치를 해주면은 또 여기 이런 CF 값들을 한 번은 이쪽 패스를 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 패스를
이쪽 패스를 타고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그 다른 매번 그 피드백하는 그 패시브 소자들을 매번 다른 패스들을 타게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이런 그 피드백 소자들, 이런 그 수동 소자들의 그 미스매치들이 에버리징 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입력단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VOS만큼의 그 옵셋이 있다고 치면은 이 옵셋도 한 번은 이쪽 패스를 거쳐가지고 옵셋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반대 페이지를 거쳐가지고 옵셋을 받아가지고 이 옵셋 자체가 또 에버리징 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 옵셋도 좀 그 에버리지 아웃돼서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CMRR도 좀 그러니까 이런 패시브 소자들의 그 미스매치로 인한 CMRR 저하도 좀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초퍼를 어디에다 배치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효과들을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그러니까 초퍼를 입력에다 두고 출력에다가 두고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이 초퍼 배치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그 노이즈 저감 효과 플러스 더 부가적인 효과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초포 관련된 실습을 하게 될 테고요. 첫날 소개해드렸었던 3OPMF IA를 일단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놓고서 그거에 인풋 아웃풋 초퍼를 달아가지고 노이즈가 얼마나 감소할 수 있는지 등등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런 폴디드 OPMF 하나 간단하게 만들고서 거기에 OPMF 내에서 초퍼를 넣어가지고 노이즈가 얼마나 저감되는지 등등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셔서 추가적인 자료들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PSS 관련해서 PSS의 내부적인 동작들 및 옵션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추가적인 부가적인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케이던스사에서 스펙터 개발자였었던 사람들이 쿤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많은 자료들을 웹상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구글에 쿤더르트하고 뭐 PSS 혹은 뭐 쿤더르트 무슨 SC 필터 시뮬레이션, 스위치드 캐패시터 필터 시뮬레이션 혹은 뭐 등등등 하면은 굳이 PSS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쪽 관련된 시뮬레이션 관련된 매뉴얼들 혹은 튜토리얼들을 굉장히 많이 공개를 해놓고 있어서 그쪽을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PSS 관련된 몇 가지 이론적인 배경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PSS는 혹시 학부 때 수치 해석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마다 좀 커리큘럼이 다르긴 한데 무슨 어떤 학교들은 어쨌든 뉴메리컬 어널리시스들에서 보면은 뉴턴이안 메소드 가지고서 처음에 이니셜 게스하고서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에서 그 다음 값 찾아가고 그 다음 또 이터레이션에서 다음 값 찾아가고 그런 류의 과목들을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쪽에 대한 약간 많이는 필요 없고 약간의 지식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PSS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타임 도메인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러니까 트렌을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의 주기성을 만족하도록,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한 주기에서의 시작점과 끝점의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같은 그런 동작점을 찾는 거고요. 그런 동작점을 찾기 위해서 보통 케이던스 옵션에 그러니까 스펙터 옵션에서도 슈팅 엔진이냐 하모닉 밸런스 엔진이냐 혹은 거기에서 이제 이터레이션을 뉴턴 메소드로 할 거냐 오일러 메소드로 할 거냐 등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쭉 이상한 얘기들이 있지만 이제 이 타임 도메인에서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함수들의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를 찾는다. 이제 초기에 어떤 값으로 쭉 세틀링해서 회로가 움직이게 되면은 충분히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회로가 세틀링 되고 나면은 그때 회로가 이런 상태로 주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런 상태로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리스판스를 찾아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그 한 주기 동안 그 한 주기라고 하는 거는 어제 그 PSS 옵션에서 본 그 빛 프리퀀시 혹은 빛 피리어드를 설정하게 돼 있죠. 그럼 그 빛 프리퀀시 동안에 그 한 주기 동안에 그 처음에는 이니셜 게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일 텐데 첫 번째 값을 찾아봤더니 그 한 주기 끝났을 때 값이 다르네. 그러면은 여기를 좀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동작점을 찾습니다. 다른 동작점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 값을 찾고 해서 몇 번을 쭉 반복해가지고 한 주기 동안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이런 동작점을 찾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쭉 세틀링을 하다가 세틀링은 표현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쭉 어느 값으로 가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의 그 스테디 스테이트가 됐을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여기하고 여기를 봤을 때 아니 여기랑 여기에서 한 주기 동안의 값이 다르죠. 이러면은 더 시간을 많이 그 흐른 값으로 회로를 그 게스해가지고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왔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주기가 스테디 스테이트로 도달했다. 그러니까 이 회로가 피리어딕하게 움직이는데 그 피리어딕하게 움직이면서 회로가 스테디 스테이트로 도달했다를 이 내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처음에 그럴 때 초기에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면은 그때 그 스테빌라이제이션 타임을 추가로 옵션을 주기도 하고요. 어쨌든 PSS를 돌리기 위해서는 우선은 회로가 그 피리어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로가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회로여야 되고, 그러니까 혹은 이제 이게 그 주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회로에 대해서는 또 이따 오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강좌에 다루진 않겠지만 그 PSS 말고 이제 이게 완전히 주기적이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주기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좀 주기적인 거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그러니까 클럭이 어떨 때는 주기적으로 움직이다가 어떨 때는 주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다가 그런 것들을 어널리시스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QPSS라고 있습니다. 코사이 그 PSS라고 해서 QPSS 기반으로 해서 또 QPSS 기반으로 QPAC, QP 노이즈 등등등을 돌릴 수가 있는데 사실 저도 별로 쓸 일은 없었고요. 대부분 이제 PSS에서 해결을 하는데 우선은 회로가 주기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로의 스테이트가 서로 바뀌게 되면은 그때마다 그 논리니어한 동작을 하죠. 회로가 어떨 때는 버퍼로 동작하다, 어떨 때는 그 첫 번째 스테이트는 버퍼, 두 번째 스테이트에서는 증폭기, 버퍼, 증폭, 리셋, 셋, 리셋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그 중간에 어떤 동작점을 찾으면은 그 리니어한 동작점이 있습니다. 그 회로를 이제 논리니어한 회로를 이제 잘 어떤 동작점을 찾아가지고 그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리니어한 그 동작점을 찾고 이제 그 리니어한 그 모델을 찾았을 때 그 상태에서 이니셜 포인트, 그러니까 한 주기에서의 이니셜 포인트와 그 한 주기 끝날 때의 그 파이널 포인트의 두 개의 값이 같도록.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는 PSS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내부적으로는 일단 주기성을 만족하느냐, 이게 이 회로가 진짜 주기 함수냐, 그러니까 이 PSS 시뮬레이션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 회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 있죠. 무슨 PW 펄스 아날로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V 펄스도 있고 등등등 몇 개의 주파수 소스들을 쭉 판단을 해가지고 이 회로가 주기 함수냐를 일단 판단을 하고요. 주기 함수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한번 일단 정해진 시간 동안에 PSS를 한번 돌려보고요. 트렌을 한번 돌려보고서 그 트렌 돌린 거에서 피리어디시티를 만족하느냐. 그러니까 한 피리어드 동안에 파이널 스테이트랑 이니셜 스테이트가 같냐. 그래서 아니면은 다시 이제 이니셜 게스를 수정해가지고 다시 또 수정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논리니어한 모델을 리니어한 모델로 바꿔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랑 이니셜 스테이트가 같다. 이제 이게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레벨을 이제 어제 세팅하신 것들에서 보면 컨저버티브니 모더레이션, 리버러리 등등 있었죠. 이게 얼마나 리파인을 많이 할 것이냐에 따른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PSS로 리니어한 모델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시뮬레이션들을 돌릴 수가 P로 시작하는 PXF, P노이즈, PAC, PSTB 등등을 이제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게 회로가 조금만 더 복잡해지면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옵션들을 건드려야 될 경우들이 있는데 추천하는 바로는 이제 오후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제일
세틀링을 잘 하는 게 여기서 이제 그 강하게 세틀링해 가는 방식이 이제 기어 투 온리라고 하는 뭐 오일러 메소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메소드들이 있는데 일단 그 아날로그 옵션들에 보면은 그 아날로그 애큐러시들을 뭐 그러니까 톨러런스를 얼마나 줄 것이냐, 얼마나 얼마 리파인 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전압이나 전류나 이런 것들의 그 앱솔루트 톨러런스들을 얼마로 줄 것이냐인데 한 5, 8, 13 정도면은 이제 적당한 수치. 그리고 그 트랩 메소드보다는 기어 투 온리로 하면은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컨버전스가 잘 안 될 때 그때 그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고요. 사실 그 오늘 실습할 내용들에서는 그런 그 컨버전스 에러는 잘 안 나는데 회로가 조금만 복잡해지면은 그 컨버전스 에러들이 종종 나기도 합니다. 혹은 이제 그 세틀링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그 에러 프리셋을 뭐 리버럴로 놓을 때, 뭐 모더레이션 놓을 때, 컨저버티브로 놓을 때인데 일단 저희는 그냥 제일 보수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요렇게 두면은 이제 그 시그널을 더 그러니까 PSS 스테디 스테이트로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 추천하는 세팅이 됩니다. 거의 디폴트 세팅으로 그냥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뭐 PAC는 이제 PSS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AC를 돌리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그 ACC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제도 뭐 사이드밴드하고 하모닉들에 대한 그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오늘도 사용을 하겠죠. 이런 초퍼가 있고 이 뭐 그 RF 쪽을 뭐 로컬 오실레이터라고 부르고 여기가 이제 초핑 주파수 여기가 인풋이라고 치면은 이때 아웃풋이 나올 때 그 여기 그 아웃풋에는 이제 그 PSS에서 몇 개까지의 그러니까 하모닉들을 볼 것이냐. 그래서 여기 그 로컬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여기가 그 모듈레이션 주파수라고 생각하시면요. 모듈레이션 주파수를 일단은 모듈레이션 주파수 여기를 잡아주면은 이 모듈레이션 주파수에 그 하모닉들이 뜨게 되겠죠. 하모닉들을 그러니까 그 PSS 세팅할 때 넘버 오브 하모닉스를 몇 개로 줄 것이냐가 이것들을 이 위에 쪽으로 한 7개까지 둔다. 뭐 그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 하모닉들을 몇 개까지 둘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된 거에다가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웃풋에서는 여기 이 인풋 여기 이 펀더멘탈 톤 여기 DC하고 펀더멘탈 톤 하모닉들 있으면은 여기 이 빨간 선이 파란 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 초록색도 입력이랑 곱해져 가지고 초록색이 여기로 올라오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좌우로 여기 이거랑 여기 이만큼의 델타는 거의 이제 표시를 안 한 겁니다. 초록색이 여기로 올라오게 되고 파란색이 여기랑 여기 좌우 사이드 밴드로 뜨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이 뭐 초록 카키색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이 색깔이 이 색깔도 이제 여기로 뜨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로 이렇게 뜨게 되고요. 얘도 이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랑 곱해가지고 이만큼 간격을 두 칸 해가지고 벌어지게 되고 잠시만요. 어쨌든 이제 여기 그 인풋이 여기 그 뭐 하모닉 퍼스트 하모닉 근처에 있으면 이것들이 다 이제 한 칸씩 이렇게 일단은 그 밀리게 되고 그 다음에 한 칸씩 밀려 파란색이 여기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초록색 펀더멘탈 톤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얘에 또 그 더블 사이드밴드 양쪽으로 뜨게 되니까 이거에 좌우 대칭으로 이쪽으로 또 이렇게 그 톤들이 뜨게 되고 그러니까 이때 아웃풋에서 얘네를 몇 개까지 볼 것이냐가 그 PAC나 P노이즈 등등에서 세팅했었던 그 맥시멈 사이드밴드가 이제 이때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모닉들을 몇 개로 설정할 것이냐는 이제 그 하모닉의 개수, 그러니까 PSSC의 하모닉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그 하모닉들로 인해 가지고 사이드밴드가 뜨는 거긴 한데,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 개념들은 이제 같은 개념, 유사한 개념이긴 한데, 그 하모닉들을 몇 개를 만들어 놓고서 그때 하모닉들로 인해 가지고 사이드밴드가 뜨게 되는데, 그 사이드밴드를, 그러니까 AC 어널리시스를 할 때 사이드밴드를 몇 개까지 불 것이냐가 그 맥시멈 사이드밴드, 그러니까 여기 그 출력에서 사이드밴드를 몇 개까지 볼 것이냐,
그 맥시멈 사이드 밴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 PSS로 그 스테디 스테이트를 구할 때 그 하모닉들을 몇 개까지 볼 것이냐가 그 넘버 오브 하모닉스라고 그 세팅 값들에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PXF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PXF는, 그러니까 PAC는 그 입력을 고정시켜 두고서 이때 그 멀티플 아웃풋들을 보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은, PXF는 싱글 아웃풋의 멀티플 인풋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같은 얘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여기 그 입력을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도 AC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여기 그 입력의 여기 앞에 그 사이드 밴드를 몇 개까지 볼 것이냐, 그러니까 PSS 펀더멘탈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이드 밴드를 몇 개까지 볼 것이냐를 이제 세팅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도 펀더멘탈 주파수 곱하기 사이드 밴드 개수들로 해가지고 입력 주파수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펀더멘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끝나고 나면은 이거의 첫 번째 하모닉에 대해서 또 사이드 밴드 계산 쭉 하고, 두 번째 펀더멘탈에 대해서 이 사이드 밴드 개수만큼 또 계산 쭉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슈퍼포지션해서 최종 값을 구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계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고요. 뭐 피노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이런 그림에서 유사한 질문들을 하셨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그림이 여기 인풋 쪽에 노이즈가 있으면은 이 노이즈가 이제 이 첫 번째 오드 하모닉, 첫 번째 하모닉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게 이제 이걸 인풋 레퍼드로 환산을 해보면은 이제 그 각각의 각각의 톤들마다 여기 이 로컬 오실레 여기 초핑되는 클럭의 하모닉들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인풋 쪽으로 환산해서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트랜스퍼 펑션이 그러니까 로컬 오실레이터의 첫 번째 하모닉에 대한 트랜스퍼 펑션, 두 번째 하모닉에 대한 트랜스퍼 펑션, 세 번째 하모닉에 대한 트랜스퍼 펑션 각각이 나오고, 그것들이 이제 어제도 PAC, PXF 돌려보시면은 각각의 사이드 밴드별로 그래프가 일반적인 ACC 돌리면 이렇게 나오던 게 이거에다가 추가로 뭐가 막 잔뜩 뜨죠. 사이드 밴드들에 대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인풋 레퍼드 노이즈를 구할 때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면은 이 노이즈들을 다 합쳐서, 이것들을 다 합치면은 이제 대충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이제 그 그림만 내부적으로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유저한테 보여줄 때는 사실 사이드 밴드 별 노이즈를 관심 있어 하지는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이회로의 인풋 레퍼드 노이즈는 얼마다, 아웃풋 노이즈는 얼마다만 이제 유저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계산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더 대부분의 자료들은 케이던스 매뉴얼들, 튜토리얼들에서 발췌한 자료들인데, 어쨌든 이 사람 자료들을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은 또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예전에 처음에 이제 PSS 엔진들을 사실 누가 딱히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맨 처음에 접근했었던 자료, 이쪽 시뮬레이션 기법들에 대해서 처음에 접근했었던 자료들이 이제 이쪽 자료들이고, 좀 찾아보시면 이제 충분히 많은 부분들은 RF적인 내용들도 좀 많이 있긴 한데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제 취사 선택해서 읽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네,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식사하시고서 오후에 1시부터 또 초퍼 관련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